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대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자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오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완급을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의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올려놓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런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이 대표.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당내 분열로 쪼개지며 악화요를 걷던 지난해 12월부터 극적인 봉합 정치쇼를 보인 6일까지 바닥을 쳤던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 됐다며 기고만장함을 보여줬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중에서는 네. 그 리얼미터에서 그 의뢰받아서 하는 조사들에 보면 일간 조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일간 조사에서는 금요일자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했을 때 상승이 일부 목격되었고, 근데 다만 이제 금요일이 이제 우리 후보의 메시지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때 금요일 조사에서는 포착 안 되겠지만은 저희도 당내 조사가 있는데 토요일 조사가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상당한 반등세가 있었고, 오늘자로 아마 뉴스에 보시면은 뉴스핌에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의뢰했던 그런 조사, 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말 중에 이제 8일날 이제 토요일날 하루간 조사한 거기시기 때문에. 예. 6일날 있었던 해프닝들이 8일날 온전하게 조사에 반영되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아까 언급된 쇼츠 영상이라는 것들을 흥행을 하면서 아마 월요일자 조사, 어제 한 조사들이 나오는 시점에 보면은 저것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것이대요. 저 조사도 그렇고,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조사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저희 나왔습니까? 내부 조사도 그렇고, ARS 기반으로 한 조사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SNS에다 어젯밤에 이틀 걸렸군이라고 하나 올리셨죠. 되게 저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혹시 이게 지지율하고 관련된 겁니까?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예. 1월 6일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 지지율 1위를 역전했다며 이틀 걸렸다. 지지율이 뒤집혀지는 데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극적으로 화합한 배경 중 하나로 선거에 지면 집에 갈 사람은 당신과 나뿐이라는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국회의사당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화해한 직후 상황을 진행자가 묻자 하나만 공개할까요? 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걸 또 무용담처럼 떠버리기 시작한 거죠.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국회의원님들이 만약 대선에서 졌다고 사퇴할 것 같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에 갈 사람은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윤 후보가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처럼 당 내용을 봉합하고 이 대표와 제대로 맞손잡은 윤 후보가 확 달라진 메시지와 정책으로 이대남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7일 금요일부터 후보의 메시지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쇼츠 공약 등이 흥행하면서 아마 전날 기준으로 본조사가 나올 때가 되면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것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이 대표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넘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는 없길 바란다며 제가 의사결정권자였으면 더 단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후보 지지율의 상승을 보면 윤 후보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이전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후보가 2030에 대한 강한 반등을 이끌었기에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후보는 윤 후보와 함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홍 의원은 이미 대구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고문 역할을 맡아 본인의 일을 하고 있다며 유 전 의원은 격변의 정치활동을 겪으며 휴지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금 상태를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며 결정적인 상황에서 두 분의 도움이 다시 윤 후보에게 부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아직 선거는 50일 넘게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윤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박수영 의원 등으로 이어진 멸공 챌린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멸치와 콩 사기 홍보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했겠습니까 저거를? 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최근 정 부회장이 자유로운 SNS 활동으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우리 후보가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한 것 같다며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 소속 정치인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니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실제로 몇몇 의원실에 급하게 달려가 보니 본인들도 그런 영상을 찍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저랑 권영세 의원이랑 원희룡 지사가 캠페인 차원에서 톤 다운 하자고 한 뒤로 의원님들이 게시를 접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안 말렸다면 국힘당이 멸공 챌린지로 도배가 됐을 텐데요.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갈수록 꼰대화 돼가고 있는 30대 올드보이 이준석. 그의 정치 인생도 3월 8일이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학교에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시하지도 않은 곳에서 전시했다고 했습니다. 설립되기 전부터 그 회사에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번이 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입니다. 허위와 거짓과 가짜로 대학 강단에 섰고 겸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 착각, 표기 오류입니까? 이게 어떻게 돋보이기 위한 부풀리기입니까? 오늘 밝혀졌듯이 산업체 경력 점수 등을 맞추기 위한 상습적 사기 행각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배우자 문제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김건희 씨의 상습적인 허위 이력서 작성, 즉 사기 행위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등은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처벌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습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졌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쯤 되면 진짜 김건희의 인생이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온전한 자기 인생은 있었을까요? 허위와 거짓, 가짜와 위조로 점철된 삶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단순히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김건희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폴리텍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이 산학교민교원 임용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명백한 사기 취업이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폴리텍 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교민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분석한 결과 김건희 씨가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으면 경력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60점 만점인 산업체 근무 경력은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최하 점수인 4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점수를 받지 못하면 김 씨는 과락에 걸려 임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국힘당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게임산업협회 이력과 관련해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적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도 종전 단체에 있던 활동 내역이 게임산업협회 자료로 넘어와 당시 자료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게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속대로 사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서 빨리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래야 옳은 겁니다. 김건희 씨가 2006년 폴리텍 대학 산학 겸임교원에 임용이 되는데요. 그때 임용되기 위해서 산업체 경력을 부풀려서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넬 보시면요. 김건희 씨는 2006년 6월 폴리텍 대학에 당시 컴퓨터 게임 과장 이연숙 교수, 본인의 국민대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추천으로 산학 겸임교원 임용 지원 서류를 냅니다. 이때 이력서에 김건희 씨는 산업체 경력 기간을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3년 1개월이요. 2005년 4월 1일부터 이력서 제출일인 2006년 4월 30일 현재까지 해서 총 4년 3개월로 기재합니다. 폴리텍 대학의 당시 산학 겸임교원 임용 계획을 보았더니요. 서류 평가 항목이 경력, 실적, 그리고 자격 면허를 합쳐 100점 만점에 총 70점 이상이 되어야 임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업체 근무 경력인데 배점 기준표를 보면 최소 4년 이상부터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4년이 되지 않으면 배점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체 근무 경력 배점 기준이 바로 김건희 씨가 재직기간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이유, 동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부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이 이번 저희 자료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판넬 보시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의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당시 김건희 씨 서류 심사 평가표를 확인했더니 김건희 씨는 산업체 경력 기간 4년으로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똑같이 4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력 40점, 실적 30점, 자격면허 0점으로 종합평가 점수 딱 70점으로 산학 겸임교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성평가인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 30점이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씨가 종합 70점 이상이 되려면 경력에서 무조건 4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게임협회는 2004년 4월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냈고 실제 법인 설립일은 2004년 6월입니다. 설립일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김건희 씨의 경력을 따져보면 총 2년 1개월에 불과합니다. 4년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김건희 씨는 서류 통과나 임용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에서 산업체 근무 기간을 조작한 서류로 서류 평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명백히 사기 취업이라고 볼 것인데요. 김건희 씨가 2006년 12월 수원여대에도 같은 서류,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대학에 임용되기 위해 제출한 서류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